정치 마수다 시작합니다.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그리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오전 취임 100일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 발언 듣고 와서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해 국민의 삶도 빈틈없이 지켜내겠습니다. 당당한 실용 외교를 통해 세계 속에서 우뚝 서고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굳건하게 지켜내겠습니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 통합의 국정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통합의 정치, 통합의 국정을 이어나가겠다. 대통령의 말이었습니다. 일단 오늘 기자회견 내용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 100일을 맞았고 지난 100일 동안 보여준 국정 운영이 사실 실용 정부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통합, 모두의 대통령, 이걸 입버릇처럼 얘기합니다.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이긴 하나 민주 진영의 목소리만 듣지 않고 반대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 그래야만 통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재확인시키고 국민 주권의 나라, 그걸 다시 재확인시키고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 발전. 결국에는 경제 발전이 돼야만 민생이 좋아지는 거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외교 문제도 고루고루 언급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기자회견의 모두 발언 내용이 지금 영상에 나온 것이고 네. 전체적으로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내용 중에는 이 모든 것들의 협치와 어떤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으나 내란 정식만은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 이거는 타협과 그리고 봉합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본인이 신속하게 마무리 짓겠다라는 부분도 확실했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탄생의 배경을 설명한 100일 모두 발언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통합은 가장 중요한 가치지만 내란 종식만은 양보하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였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소위 계엄 사태로 촉발된 내란 관련해서는 당선 직후부터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은 안 하실 수가 없겠죠. 100일 됐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생각보다 조용하게 어떤 이 정권 교체기가 지나갔다, 이런 평가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이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조용하다는 말씀 제가 드리는데 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슈마다 이렇게 도드라지게 말씀하신 적이 별로 없어서 오늘 많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오늘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적어도 이슈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많이 궁금증이 해소되는 그런 단계였다고 보는데 네. 제가 좀 유념해서 본 거는 예를 들어 검찰개혁이라든지 대주주 기준 주식 관련해서 이거 관련해서 여당 내부의 핵심적인 분들의 생각과 대통령의 생각이 많이 다르구나 하는 거를 완벽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회견이어서 그 관점에서는 앞으로 여권 내에서 어떻게 정리가 될지 거기에 좀 관심이 가는 오늘 100일 회견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의 생각과 여당 주류의 생각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할 수는 없죠. 네. 같지는 않으니까요. 네. 근데 저는 이제 평가를 하기로는 다르기 때문에 건강하게 대한민국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오직 한 사람의 어떤 입만 보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는 민주주의의 원칙에도 조금 멀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네. 그랬을 때 사실상 생산적인 어떤 이 협치의 산물이라는 건 갈등을 전제로 하거든요. 다름을 전제로 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잘 좋은 결과물을 도출하느냐라는 차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과 집권 여당의 생각이 다소 다르더라도 그 방향은 똑같다는 입장에서는 크게 나쁜 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이 오히려 건강한 것이다. 저는 이런 그렇게 말씀 주셨고요. 대주주 기준 말씀하셨는데 10억을 고집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것은 말씀하셨듯이 당과 약간 다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여론을 어쨌든 대통령이 좀 귀 기울이고 듣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예, 보셨습니까? 대주주 기준 관련해서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 생각에 너무 동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제 입장에서 개인적으로는 환영을 하죠. 환영한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포인트는 네. 기재부에서조차 이제 조직 개편 되겠지만 50억 기준을 고수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힌 거 아니겠어요? 네. 여당 내부에서도 그러고 근데 대통령 생각은 그렇지가 않다. 그럼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저희 당의 많은 분들도 이 50억 기준을 왜 바꾸려고 하느냐 계속 지금까지 얘기해 왔어요. 그럼 이 대통령의 생각이 이제 합리적 기준에서 나온 거라고 평가를 하는데 네. 그 내부에서의 여권 내부에서의 정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꼭 이 사안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검찰에 보안 수사권을 주냐 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 똑부러지게 말씀하셨어요. 대통령께서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여권 핵심에서는 전혀 반대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언제 정리가 되는 건지 네. 제가 참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셨듯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가 대통령의 생각을 좀 명료하게 여러 가지 알 수가 있었는데 이걸 보자면 이런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더욱더 자주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군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이런 기회를 일부러라도 만드셔서 네. 갖고 계신 생각을 국민들에게 말씀드리면 말씀드릴수록 지지율이 절대 떨어질 일은 없을 거다라고 봅니다. 일단 네. 메시지 전달이 굉장히 잘 되는 느낌이 있고요. 또 가감없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해 소지가 적어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실에서도 기자회견 자주 하는 것을 고려했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중간 설명 여권 내에서 좀 통일된 얘기를 하셔서 저 같은 사람들도 혼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뭔가 정리된 메시지가 여권 내부에서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왜냐하면 국정 운영의 가장 중요한 축이니까요. 네. 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조금 더 네. 나눠보기로 하고 여권 내 메시지 통일성 이런 부분이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이익이 안 되는 상황에서 사인을 왜 하냐 이런 답변을 했는데 또 이면 합의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왜 우리는 서명을 안 하고 사인이 안 하고 결과가 안 나오느냐 이런 비판을 의식한 얘기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얘기를 꺼낸 이유는 사실 그 한미 정상회담의 관세 협상 등등 무슨 결과물과 도장 찍은 서류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비판들이 성과가 있죠. 없다라고 네, 네. 비판하는 거에 대한 건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플러스 관세 협상 자체는 트럼프라는 인물이 미국 대통령이긴 하지만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서 돈 내놔라.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협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본인 이득만 취하기 때문에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폭력적인 협상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대한 그 폭력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뭐 관세 협상이라든지 한미 정상회담을 치러왔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득이 없는 그 합의문에 굳이 서명을 해서 남길 필요가 있느냐. 일단은 상황 변화에 따라서 또 우리가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방어만 하고 왔다라는 논리가 저는 맞다고 보는 것이고요. 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관세 협상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실용이라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비용과 편익을 따지면 되는 거고 쉬운 말로 덧셈 뺄셈을 잘하면 되는 것이죠. 네. 많이 남기는 게 우리한테 이익이 된다면 그걸 선택할 것이고 손해를 본다면 가치가 안 맞더라도 그걸 하지 않는 것이죠. 맞더라도.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아마 관세 협상에 대한 이면 합의 부분을 이야기한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 때까지 그냥 쉽게 사인해버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인데 동의하십니까? 그건 뭐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네. 과연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사인을 안 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냐 그걸 봐야 되겠죠. 지금 네. 미국에서 우리 국민에게 터무니없는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 감정이 상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 부분은 우리가 똑같이 감정을 갖고 있는데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여러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우리 주장을 100% 미국에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외교적 차원에서의 어떤 해결 방법을 정부 차원에서는 아주 긴박하게 또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통령은 말씀 저렇게 하시지만 아마 물밑에서는 이면 합의 없다고 하지만 이면 합의 얘기가 아니라 물밑에서는
대단히 긴밀하고도 뭔가 그 긴박하게 조정 작업을 우리가 주도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그걸 통해서라도 국민들께 확실하게 관세 협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떻게 확정되는지가 국민께 조속한 시일 내에 전달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검찰개혁과 관련된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위해서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정부와 전문가가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세밀한 검토, 논쟁, 그다음에 장치들. 이거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정부가 주도하자. 전문가들한테. 근데 이 과정에서 야당 의견도 듣고, 여당 의견도 듣고, 피해자 의견도 듣고, 검찰 의견도 듣고, 뭐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서 문제를 다 제거하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구더기가 싫죠? 그 장독을 없애면 되겠냐. 장은 먹어야지. 구더기 안 생기게 아주 악착같이 막아야지. 보안 수사 문제나 뭐 이런 것들도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진실을 발견하고 왜곡되지 않고 죄 지은 자는 처벌받고 죄 안 지은 사람은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거기에 맞게 제도와 장치는 배치하면 된다. 네, 그동안 여당에서는 뭐 추석 전까지 검찰청을 뭐 없애버리겠다 이런 얘기가 들리다가 오늘 대통령의 입에서 아주 세밀한 검토, 논쟁, 그다음 장치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확실히 여당 주류와 좀 다른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발언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두 가지 정도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 얘기가 조금 더 치열한 토론을 하자라는 얘기죠. 네, 물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추석 전에 검찰청을 없애겠다. 사실 또 그 약속도 지켜줬어요. 네, 뼈대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공소청, 중수청을 만들었기 때문에 검찰의 이름은 사라졌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근데 사실 대통령께서 정부와 전문가가 마지막 검찰개혁에 살을 붙이겠다라고 얘기하신 거 보면 지난번 정청래 대표와 우상호 수석이 설전이 있었다라고 라는 보도가 있었죠. 보도가 있었고 네. 우상호 수석께서 이게 누구 뜻인지 모르느냐라는 말이 확인된 거다. 답을 해준 거죠. 여기에서 민주당은 일단 의견을 내는 그들 중에 하나인 것으로 지금 확인해 줬잖아요. 네. 그럼 우상호 수석이 없는 소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게 저는 방금 느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자. 네, 그러니까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을 다 들어서 가되 정말 보안 수사 자체라도 꼭 필요하다면 이 부분을 줄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는 건데 지금 또 비판하는 것들이 이게 검찰을 없애는 게 지난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 검찰의 고초를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이 검찰의 여러 가지로 또 정치보복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데 그 말씀 선을 긋는 거예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드라이한 검찰개혁을 이뤄내겠다라는 원칙론이라서 사실상 민주당이 뼈대를 완성하고 정부와 같이 TF에서 머리를 맞대고 싶다고 주장을 했으나 네, 민주당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 민주당 지지층 당원들은요. 조금 그래도 좀 감정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네. 검찰에게는 철저하게 모든 걸 다 뺏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다고 지금 저는 대통령께서 조금 행간에다가 넣지 않았느냐.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대통령의 이 검찰개혁 방안이 모든 국민들에게는 좀 적합한 어떤 개혁의 해법의 도출 과정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평가를 합니다. 근데 예전에도 대통령이 이제 토론하자, 충분히 토론하자 했더니 정청래 대표는 전광석화처럼 해치우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오늘 기자회견에서 한 이런 대통령의 발언이 여당 지도부의 이 검찰개혁과 관련된 자신들의 방향성을 조금 좀 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또다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인 게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굉장히 지혜롭게 이번 검찰개혁의 어떤 역할을 배분했어요. 입법부를 존중하면서 행정부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얘기했고 대통령이 토론하자고 해서 의견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집권여당은 이 부분을 본인들 뜻대로 진행해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 그 입법부의 주도권과 자율성을 인정했죠.
네. 그러면 이제 공이 행정부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입법부를 존중해 줬으니까 이제 행정부가 해야 될 일, 뼈에다 살을 붙이는 정부 입법 부분은 정부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네. 집권여당 대표인 정청래 대표가 우리도 같이 해야 됩니다. 끝까지. 라고 했을 때 명분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명분은 대통령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말끔하게 대통령께서 정리하지 않았을까 그래 보입니다. 네, 이제 검찰개혁 관련돼서는 사실 큰 얼개가 짜졌고 남은 1년 동안 디테일들을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판할 요소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비판해주고 싶다. 윤희석 대변인 입장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순서가 바뀐 듯해요. 네. 이재명 대통령 말씀은 정말 옳은 말씀이에요.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수청이라는 곳을 따로 만들어서 그게 행안부에 가냐 법무부에 가느냐 이거 가지고 뭔가 갈등이 있었잖아요. 이 과정에서 어떤 토론이 있었고 무엇에 의해서 행안부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네. 대통령께서 감정을 배제하고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고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그렇게 검토를 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잖아요. 아까 현명하게 입법부에다가 이 정도 했고 이제 행정부에서 뭘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행정부 차원에서만 결정할 부분이 따로 있고 입법부에서만 결정할 게 따로 있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민주당 내에 핵심적인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 이렇게 드러났는데 네. 이걸 어떻게 조율해서 하나의 통일된 결론으로 가게 되는 거냐에 대한 의문을 계속 갖는 거고 유예기한 1년을 두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년 이맘때쯤에 그럼 최종 결론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지금 말한 얼개라고 하는 그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저는 확실하지 못하겠습니다. 얼개가 어떻게 바뀔지도 확실히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과연 그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의 생각을 어떻게 이렇게 조율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뼈대를 만드는 게 입법부의 기능이죠. 네. 모든 법이 그렇습니다. 나머지 영역은 행정부에 넘겨서 거기에 살을 붙이게끔 하는 것이고 그 작업을 지금 이원화해서 역할 분담이 끝난 거예요. 입법은 할 일 다 끝났습니다. 네. 의견을 줄 수 있지만 이제 행정부가 살을 입히고 운영도 행정부가 하는 겁니다. 만에 하나 이 얼개가 바뀐다면 입법부인 국회에서 지금 현재 검찰개혁이 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이걸 개정할 필요가 또 있다 하면 입법부가 살짝 뼈를 다시 맞추겠죠. 네. 그건 있을 수 있으나 검찰개혁 전반의 운영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보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결과물은 1년 뒤에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아주 세밀한 검토와 논쟁이 이루어졌는지는 아마 그때 가서 제대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위원 논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좀 강경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출된 권력의 의미를 강조를 하면서 그게 무슨 위원이냐. 사법부 독립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왠지 이거는 좀 반론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그 내란 특별재판부,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이걸 설치하는 것이 그럼 위헌 소지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위헌 소지가 많다고 얘기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헌법 조문만 봐도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사법권에 관련된 얘기지 않습니까? 이걸 왜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감나라 배나라 하냐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재판부가 구성이 되면 법관에 의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피고인들은 침해받았다고 주장할 여지가 커요. 네. 그럼 이러한 위헌성을 어느 정도 내포한 가운데 이게 출범을 해서 재판이 이루어졌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 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위헌 심판을 제청할 경우에 재판은 중지될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위헌성이 인정이 되면 재판 다시 무효가 됩니다.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재판부 만들자는 거잖아요. 네. 과거에 우리 역사에 3번의 특별재판부가 있었어요. 뭐 반민족 행위자부터 시작해서 3.15 부정선거, 5.16 반혁명 분자 이런 게 있었는데 제헌헌법이나 또는 추후에 개헌을 해서 헌법에 부칙에 그 특별재판부에 대한 근거를 넣었어요. 뒤에서라도 넣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우리가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는 것에 대한 어떠한 헌법적 근거가 있느냐 여기에 천착해서 생각을 한다면
지금 여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특별재판부에 대한 위헌성에 대해서는 조각될 사유가 별로 없다. 위헌성이 농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위헌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이견이 있고 토론해 볼 수 있는 사안인 것 같고 대통령 말은 이게 무슨 위헌이냐. 또 지금 윤 대변인님 말은 위헌이 무슨 충분히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위헌이 있냐 없냐는 위헌을 판단하는 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하겠죠. 헌법재판소에서 하는데 근데 그때 가서 이제 판단하게 되면 오히려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뭐 그렇게 늦어질 이유도 없어요. 네. 사실상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는 한시적으로 아마 그 설치될 가능성이 크죠. 네. 특별이니까 내란의 재판이 끝나면은 없어지겠죠. 이게 재판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재판부를 만드는 것이고 네. 중앙지법에는 형사 일부부터 뭐 수십 부까지 있는데 그 부마다 다 전담하는 그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뭐 16부에서 17, 18부를 만드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을 따지면 되는 것이고 위헌을 따지고 나서 위헌적이지 않다고 하면 이 부분이 추진돼서 설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판단도 받기 전에 위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 사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다른 건 다 통합하고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매진하겠다. 뭐 말하자면 어떤 이념에 국한되지 않겠다고 했는데 내란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선상에서 이 내란을 완전하게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게 할 때까지는 그 어떤 것도 이재명 대통령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에서 뭐 이런 걸 또 위헌이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았냐 싶습니다. 네, 내란 종식의 맥락에서 내란 특별재판부는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인식이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몇 가지 이야기를 해봤지만 오늘 있었던 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두고 여야 의견들도 나왔습니다. 상반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이재명 정부는 민생과 통합, 회복과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나라 안팎의 복합 위기를 극복하며 민생 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그리고 국익 실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100일은 또 다른 출발선입니다. 대한민국은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사회 대개혁을 실현하고 선진 선도 강국 대한민국으로 재도약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대한민국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자축하는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즉시 미국으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조지아주 사태 발단이 종교 탄압이나 미군 기지에 대한 압수수색, 인권 탄압이 아닌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의 정치 특검은 보란듯이 손현보 목사를 구속시켰습니다.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그것도 도주는커녕 당당하게 맞서 수사를 받던 종교 지도자를 구속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일 것입니다. 네, 양당의 아주 상반된 발언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발언에서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번 사태가 특검의 미군 기지 압수수색 그리고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손현보 목사 사건과 연관이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금 무리해서 끌어다 붙인 거 아닌가라는 느낌도 들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무리해서 끌어다 붙였죠. 사실상 극우 성향의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공당의 대표가 그거를 공식적으로 대통령 100일 취임식을 비판하기 위해 썼다. 좀 없어 보이긴 합니다. 네. 조금 더 그럴싸한 문장들을 연구할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사실 이 문제들, 종교 탄압이라든지 미군 기지 압수수색, 트럼프 대통령한테 다 설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가서 했잖아요. 우리가 다 영상으로 봤습니다. 트럼프가 어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왜 그걸 다시 재탕 삼탕을 하는 이유가 뭐죠?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들한테 들어가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본인 또 지지층들한테 지지층이 좋아하는 입맛에 맞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 극우 성향적인 메시지를 쓰는데요. 사실 저는 손현보 목사의 구속 이 부분도요. 굳이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속을 이재명 정부가 시켰습니까? 민주당이 시켰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지만 장동혁 대표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 구속영장이 누가 발부하죠? 판사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판사가 판단을 해서 구속에 이를만 하니까 판시를 한 거지. 이거를 가지고 무슨 이재명 정부가 손현보 목사를 마치 탄압하느냐 하는 거는 전혀 논리에 맞지 않다라고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검찰개혁 민주당이 주장할 때 판사가 형량을 정해서 선고한 거를 왜 검찰한테 탓하느냐 이 논리를 계속 얘기했었죠.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니까 대단히 생경합니다. 일단 장동혁 대표의 얘기는 이거죠. 한미 관계가 매끄럽게 잘 봉합된 줄 알았는데 네. 이런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그럼 뭐가 잘못됐느냐를 볼 때 이 종교 관련한 얘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상회담 직전에 미국 측에서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얘기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숙청, 혁명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거기서 우리가 비즈니스 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가 정상회담 직전에 있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끔하게 해소가 됐는지 뭔가 좀 지켜보자 했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 이것이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네. 그런 가운데서도 손현보 목사에 대해서 물론 법원의 결정이긴 하지만 이 매주 예배를 하는 그런 목사, 종교 지도자에 대해서 구속을 한 것이 어떻게 비치겠느냐 이런 걱정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관련돼서는 이제 좀 중도층을 보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근데 저도 이제 매일 뉴스를 진행하다 보면 하루하루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한 그 국민의힘 지도부의 방향성은 어디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될까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지켜봐야 이제 돼요.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네. 본인을 지지하셨던 분들의 의견 그리고 네. 본인이 그 지지를 끌어오기 위해서 했었던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해서 행보해야 할 시점입니다. 아직은 제가 볼 때는. 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센 발언을 하실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그러나 당대표로서의 성공이 가장 중요한 분은 당사자일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떤 노선을 취해야 어떤 식으로 외연을 넓혀야 본인이 당대표로서 성공할 수 있겠냐는 개선은 누구보다도 더 잘 하고 계실 거라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씀하신 뭐 중도라든지 네. 뭔가 너무 그 강한 의견만 주시는 분들 외에도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이 상황을 보시는 분들까지도 장동혁 대표는 그 정치의 대상으로 보고 입장을 조금씩 선회할 거다. 본인도 1도씩 바꾸겠다고 했잖아요. 예, 지금 한 번에 못 가는 거지. 어쨌든 조금씩 그렇습니다. 바라보려고 한다 이렇게. 저는 조금 장동혁 대표를 보면 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정치권의 철새 정치가 많이 비난을 하죠.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사람. 그건 이제 당을 옮겨다니는 사람일 수 있겠는데 장동혁 대표를 보면 철새가 아니라 카멜레온 같아요. 온도 측정이 불가능하다. 보통 일관되게 보통 그 온도를 유지하는 것들이 통상인데 장동혁 대표를 보면 한동훈 대표하고도 있다가 친윤 그룹에 있다가 또 전환기 씨하고 있다가 지금은 대표가 되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고 난 다음에 또 행보. 네. 너무 그때그때 본인의 온도를 본인이 유리하게 바꿔버립니다. 색깔도 바꿔버리고요. 그래서 그래도 야당 대표면은 야당 내에서는 지도자로서의 반열에 오른 분인데 최소한의 어떤 하나의 명확한 일관성 있는 어떤 가치와 소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저는 장동혁 대표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어떨 때는 또 이 모습이었다가 어떨 때는 이 모습이고 하는 것들이 아직은 지도자의 옷을 입었으나 지도자로서의 내용은 담지 못한 게 아니냐라는 좀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뭐 패널 논란도 있고 하니까 윤희석 대변인님에게 뭔가 더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여쭤보셔도 됩니다. 저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예. 조지아 구금 사태로 다시 돌아가서. 네. 이게 왜 그러면 하루 늦어졌느냐? 뭐 여기서 지금 답은 나왔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전문 인력의 경우에는 미국에 더 있어도 좋다. 알아서 판단을 하시라. 이런 과정에서 늦어진 걸로 알려지긴 했는데 어쨌든 우리들 입장에서는 와 이게 풀어주기로 했다가 약속을 했다가 어긴 거니까 또다시 또 분노가 좀 차오르기도 하는데 이번 이 흐름 한번 했다가 또 연기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남아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시간이 좀 늦어져서 결국 귀국길이 늦어졌다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 뭐 의도에 어쨌든 간에 결국 미국 쪽도 뭔가 그 안에서
소통이 잘 안 된다고 느껴져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민 단속국의 이 아주 그 거친 단속 과정에 대해서 뭐 할 일을 한 거라고 얘기했지만 이 정도까지 문제 일으키면서 할 일 하라 이렇게는 안 했을 겁니다. 이미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 일 한 거라고 방언했겠지만 네. 속으로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생각을 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국무장관을 비롯한 그런 행정부의 관료들이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 한국과 잘 협조하겠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외국에서 온 기술자들이 이 비자 문제 때문에 갑자기 다 가버리게 되면 우리나라 외에도 다른 나라의 투자라든지 이런 것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급하게 또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닌가. 결국 피해는 우리가 봤는데 그렇죠. 지금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의 그 어떤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다든지 향후의 재발 방지라든지 뭔가 그동안 못 해줬던 거를 우리가 좀 해달라고 하게끔 뭔가 강제하다든지 이러한 지금 과정이 없어서 그 점이 답답하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제 뭐 비자 문제 등을 또 해결을 해 나가야 될 텐데 네. 원만히 해결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비자 문제는 원만히 해결을 할 생각으로 트럼프가 마지막에 발언을 했다고 봅니다. 남을 사람 남아서 기술이 있는 부분들을 우리한테 좀 가르쳐주고 가라. 거기에 플러스 이제 비자 문제도 아마 또 딜로 걸었겠죠. 근데 참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미국이라는 우리의 70년 동맹이 이렇게 불안정한 나라였나? 세계의 최고의 나라임을 자임하고 선진국의 표상이라고 했던 미국이 이렇게까지 이랬다 저랬다는 모습을 보이는 거.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그 현지에서 조지아에서 구금하고 쇠사슬로 하고 이런 모습들을 생중계하고 이거 굉장히 동맹국에게는 무례한 짓이잖아요. 네. 그래서 참 고약하고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도 알려진 바로는 이 비행기의 출발이 늦어지는 것들이 우리 한국 이 교민들 구금되신 분들을 이송을 할 때 쇠사슬이나 이런 것들을 좀 푸는 문제 협상이 지연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트럼프가 남을 사람은 남아라라고 했던 거라서 보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그런 분들이 있어요. 때려놓고 약 발라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주 때리는데 또 약을 발라주면서 아팠지.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더 아픕니까? 네.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사실 트럼프가 현지에서의 여론도 좋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뒷수습에 나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트럼프를 상대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어떤 긴 여정이 네. 조금은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조지아주 구금 시설에서 한국인들이 원하는 분들이 모두 다 석방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공항으로 이동해서 귀국할 거라고 하니까 고생 많았는데 정말 무사히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국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원래 2시부터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아직까지 열리지 않았다고 하고요. 권성동 의원 체포 동의안, 그다음에 특검 표결에는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자율투표 얘기도 있고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저희 당 의원이기 때문에 아마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가장 낫겠다고 아마 판단한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3대 특검법 개정안이 이제 어제 합의가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됐다가 정청래 대표가 재협상을 하라고 지시를 했고 결국 합의는 파기가 됐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보면 민주당 내에서 이제 대표와 원내대표 사이에 소통이 아예 없는 거 아닌가? 이것은 원내대표 입장에서 너무나 화가 날 일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속이 터지겠죠. 네. 사실상 혼자서 야당과 협상에 나서지는 않았을 겁니다. 단독으로. 네. 나름대로 뭐 당연히 지도부인 정청래 대표실하고도 뭐 합의 전에 얘기를 여러 번 나눴을 것이고 그리고 사실상 지금 현재 합의를 결렬시키겠다라고 한 이후에 쏟아지는 이제 이 기자들과의 그 질의응답 속에서 네. 이미 대표실과 소통 많이 했고 정청래 대표도 알고 있다. 근데 왜 이게 마치 본인이 뭔가를 김병기 대표가 다 잘못해서 이걸 다 받아들인 것처럼 하느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야당의 수정안 검찰 특검
특검 수정안에 대해서 받아들인 거는 저도 조금 내용에서는 의아하긴 했어요. 기한을 그거를 연장하는 거를 포기했다고? 그건 아닐 텐데. 네. 했는데 그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합의 사안이라고 어제 발표되면서 지금 여론이 급속도로 당내에서는 당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을 서로 간에 조금 책임 회피성으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이 같은 조금은 국민들한테 불편한 상황이 연출된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책임 소재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고 한두 협상 안에서 우리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야당하고 다시 재협상을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오늘 정청래 대표가 이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인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재협상 지시라는 얘기를 썼어요. 그렇죠. 그거는 동료 의원으로서도 그렇고 물론 이제 당대표가 원내대표 탄한 상위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요청 아니면 요구 이 말로 썼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지시라는 말에 아마 더 감정이 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야당에서 봤을 때 이 갈등의 본질은 더욱더 잘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본질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본질은 역시나 정청래 대표의 어떤 아주 독특한 캐릭터. 거기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 용산 이재명 대통령 쪽과 소통했던 그 부분 의견이 달랐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결과라고 봐요.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과 여권 핵심부의 생각이 같은 거냐 다른 거냐 뭐 이런 부분을 자꾸 지적을 하는데 지금 다르다. 다른 것을 지켜주지 않은 채로 저희와 협상을 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조금만 그 여권의 저 강성 지지층의 마음에 안 들어 할 만한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거고 그럼 그쪽 분들의 의견에 민감한 정청래 대표는 이렇게 반응을 할 거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전말은 잘 모르겠어요. 누가 누구에게 사과를 하는 건지 누가 누구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건지 막 혼자가 돼서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리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거 국정 운영을 맡고 있는 분들이니까 네. 제발 좀 통일된 의견을 좀 얘기를 해달라. 저희가 가뜩이나 국회에서 밀리고 있지만 아니 여당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면 저희가 뭐 어떻게 합니까? 예, 해석이 잘 안 되는 상황이다. 네. 예, 부담스럽습니다. 반복적으로 이제 통일된 의견을 달라고 하시고 또 이제 다양한 의견은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건 다양한 의견이 아니라 다양한 이거는 호흡이 안 맞는 거죠. 네, 호흡이 안 맞는 좀 거와 다르죠, 다양한 의견 좀 다르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말씀을 좀 점점 드리고 싶고요. 호흡이 안 맞는 거죠. 네, 호흡이 좀 안 맞는 것들은 안 되죠. 네. 사실 호흡이 엉키면 이게 위험한 겁니다. 네. 호흡은 고르게 쉬어져야지 건강한 거지. 호흡이 이렇게 불안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는 호흡의 사실은 원인은 어찌 보자면 강성 지지층의 마음을 잡기 위한 부분도 있는 것일까요? 그런 부분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민주당의 당원들, 특히 강성 지지층도 안고 있지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대통령이 돼야 되고 모든 사람의 어떤 시간을 다 알아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그렇죠. 것이라서 네. 저는 그런 요구를 여당 대표에게 하면 여당 대표도 사실 이재명 대통령처럼 모든 국민들을 아우르고 가고 싶지만 사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태생적으로 이 강성 지지층의 힘을 입어서 대표가 됐기 때문에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엇박자가 나는데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 이 지혜를 짜는 것은 혼자서만 단독 플레이를 하는 것보다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많은 협의를 통해서 좀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절충안을 찾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서로 간에 지금 단독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엇박자가 난다고 보고 있고 이 엇박자를 맞추려면 사실상 그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겠죠. 그러면 당 내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정청래 대표께서 좀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 당원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거 제가 100번 네. 이해는 하나 사실 그 당 집권여당 지도자가 대표가 쉬운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도 뒷받침을 좀 해드리고 그다음에 당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이 요구 사안들도 조금 그들을 설득해 가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좀 발맞추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그게 조금은
좀 숙고하는 과정이 미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 때문에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와 당대표 간에 조금의 불협화음이 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안을 포함해서 여야 갈등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이 앞서 사건 하나가 더 있었죠. 그제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의 이른바 막말 논란, 양측의 감정의고를 더욱더 키우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니 제발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저 맥락 안에서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텐데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한 발언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막말 아니냐 이런 논란이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송 원내대표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거 다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송 원내대표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 좋게 봤습니다. 네. 안 하셨어야 되는 발언이었고 네. 이렇게 된 마당에는 빨리 지금도 많이 늦었는데요. 뭔가 의사표시를 하셨어야 됩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네. 이건 누가 들어도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방어를 할 수가 없는 방어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교섭단체 대표가 한쪽 당을 대표해서 국회에서 연설할 때 뭐 대통령 시정연설도 마찬가지인데 국회 안에서 정파로 나뉘어서 한쪽은 야유를 하고 뭐 한쪽은 박수를 치고 뭐 이런 광경들이 최근에 많이 노정이 됐었어요. 네. 사실은 정청래 대표도 과거 수석 최고위원 시절에 저희 당 김기현 당시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할 때 맨 뒷자리에서 당시 이재명 대표와 나란히 앉아서 땅 대표 그렇게 하면서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국회 안의 분위기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국회 안의 분위기, 국회 운영 이거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도 많은 것을 좀 고심하셨으면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 거죠? 일단 굉장히 경악스러운 발언이에요. 세상에 노상원의 수첩처럼 됐으면 없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발 그랬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때 노상원의 수첩에 있는 것처럼 계엄이 성공해서 정치인들의 체포가 돼서 그 군인들이 수장을 시킨.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랬으면 좋겠다. 그럼 첫 번째는 인격적으로 굉장히 말하자면 인격 상실의 발언이다. 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즉시로 사과하고 수습하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그냥 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뭉개고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는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뭐 사퇴를 하는 거는 기본이고요. 의원으로서의 어떤 자격이 있는지도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의원 자격에 대해서도 제가 검토하는 이유는 그러면 계엄 성공을 바랬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생각이 갈 수 있죠. 그럼요. 노상원 수첩 얘기를 했는데 제발 그랬었으면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계엄 성공했어야 됩니다. 네. 군인들이 본회장을 맡고 계엄 해제가 안 되고 군이 장악하고 말하자면 체포조에 있어서의 지명했던 정치인들 거기는 한동훈 전 대표도 포함되어 있죠. 네. 포함해서 그 백령도로 끌어가서 다 수장시키는 거. 이게 계엄이 성공해야만 될 수 있는 겁니다. 송원석 원내대표요.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랑 본청에서 같이 투표도 안 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당사 밖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빼놓고 계엄아 성공해라.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서 계엄이 성공해라. 이런 생각을 했었을까라는 의심을 할 만큼의 아주 놀랍고 경악스러운 발언이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즉시로 좀 입장을 좀 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하는 문제 이 안건에 대해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협치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당연히 하는 거죠. 이게 협조고 뭐 협치고 이런 협자가 들어갈 만한 일입니까? 이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것이다. 이걸 감정적인 걸 내세워서 민주당에서 막은 거는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슬쩍 넘어가는 건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정말 바라고 민주당에서도 제가 더 얘기 안 할 테니 앞으로 국회 운영을요 이렇게 독단적으로 안 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거니까요. 네. 어떻습니까? 뭐 간사 선임 합의하는 게 그렇게 합의한 문제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나경원 의원이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저는 좀 지적하고 싶고요. 네. 물론 민주당의 원내끼리의 합의사항이긴 하나
넘어야 될 산이 하나 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느냐. 이게 아, 예. 관건이죠. 여기서 또 이게 호흡이 안 맞을 수 있겠군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원내 합의에 대해서 그거를 용인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위원장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입니까? 이거는 협의의 문제입니까? 이거는 이제 각자의 정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결국 욕을 하겠죠. 네. 합의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나 전제 조건, 사과를 전제로 해서 저는 간사선임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일 건데 그러면 또 나경원은 각자 정치로서 내가 왜 사과할 일을 했느냐 부딪힐 것이고 그러면 또 추미애 위원장은 사과를 안 하면 간사선임을 할 수 없다라고 할 것이고 그러면 각자의 정치가 다 지금 상계돼 있는 거라서 저는 일단은 좀 한 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나경원 의원의 간사선입니다. 네, 그렇게 추나 대전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오늘 정치 마수다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